여러분, 제가 혼자 살면서 이번 달 식비를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번 달 한 달 식비가 총 18만 4,040원이 나왔더라고요. 일주일 식비는 지난 4편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주는 6만 5,080원, 둘째 주는 3만 5,100원, 셋째 주는 5만 200원, 넷째 주는 3만 3,660원, 이렇게 사용해서 총 18만 4,040원이 나왔습니다. 어디에 가장 많이 썼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했고, 그 다음이 쿠팡, 카페, 혼자 외식 순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집밥을 해먹다 보니까 시장에서 장 보는 비중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계산하면서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조금 놀랐는데요. 그런데 저는 일부러 돈을 아끼려고 굶는 것도 아니고 먹는 걸 엄청 참는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는 무조건 아끼는 것보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소비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식비가 이렇게 적게 나오는지 제 실제 생활을 기준으로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첫 번째 이유는 집밥을 자주 해먹는다는 건데요. 집밥을 꾸준히 해먹으면서 느낀 건 저는 이게 돈을 저축한다기보다 건강을 저축한다는 느낌이더라고요.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은 열심히 모으고 아끼려고 노력하면서도 건강은 생각보다 쉽게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엔 그랬고요. 건강을 생각하면서 바뀐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집밥이었습니다. 물론 집밥이 귀찮고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장도 봐야 하고, 설거지도 해야 하고, 요리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집밥을 계속 해먹다 보니까 건강도 챙기게 되고, 돈도 자연스럽게 절약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요리를 엄청 잘하진 못했지만, 하는 것 자체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거창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쉽게 하자, 이런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집밥을 해먹는 게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만들어 먹는 걸 좋아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배달 음식을 거의 시키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첫 번째 이유랑 조금 연결이 되는데요. 집밥을 먹다 보니까 배달은 정말 귀찮거나 제가 만들어도 그 맛을 내기 어려운 음식들만 가끔 시켜 먹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치킨이나 피자, 족발 같은 음식들 있잖아요. 사실 예전에 저도 배달을 많이 시켜 먹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정말 중독성이 강하더라고요. 힘들게 일하고 와서 버튼 한번 누르고 집 앞까지 배달이 오잖아요. 그게 마치 오늘 하루 고생한 저한테 주는 선물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익숙해지니까 끊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물론 배달 음식이 다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집밥보다 자극적인 경우가 많고 가격도 훨씬 비싸잖아요. 그래서 집밥 위주로 생활하다 보면 건강도 조금 더 챙기게 되고 식비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재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요리를 하는 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요리를 시작하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해먹는다면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식재료 관리도 어렵고요. 근데 집밥 위주로 생활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메인 요리를 하려면 간장, 소금, 설탕 같은 기본 양념들이 들어가잖아요. 이 기본 양념만 해도 제 기준으로는 20가지 이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건 한번 사놓으면 오래 쓰기 때문에 그때그때 부족한 것만 사면 됩니다.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생각보다 큰 비용이 절약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식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두부를 사면 저는 두부무침도 하고
된장찌개도 하거든요. 그러면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감자나 애호박, 버섯 같은 재료들이 남잖아요. 그럼 다음에 감자볶음을 만들고 애호박 볶음을 만들고 버섯전이나 버섯 볶음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재료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재료 하나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요리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식재료를 관리를 하면 맛있는 음식을 비교적 저렴하게 계속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저도 요리 처음 시작할 때는 냉장고에 재료를 버린 적도 많고 뭐가 들어있는지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오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네 번째 이유는 버리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이 부분도 세 번째 이유랑 조금 연결이 되는데요. 식재료에 대한 감이 없으면 냉장고에 자꾸 재료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필요한 만큼만 사고 그때그때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냉장고에 음식이나 재료가 많이 쌓여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조금 부족하게 먹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많이 먹는다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남기거나 버릴 가능성도 커지더라고요. 버리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식비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하루에 한 끼에서 두 끼 정도 먹는 편입니다. 이 부분은 사람마다 건강관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세요. 저는 예전에 10kg 정도 살이 찐 적이 있었거든요. 원래 마른 체질인 줄 알았는데 방심하고 있는 찰나에 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간헐적 단식에 관심을 갖게 됐고 지금까지도 저한테 맞는 방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두 끼 정도 먹는 편인데 이게 돈을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몸에 가장 잘 맞는 생활 방식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식비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식비를 적게 쓰는 특별한 비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집밥을 자주 해 먹고 배달을 줄이고 식재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버리는 걸 싫어하고 저한테 맞는 습관을 유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달 식비도 줄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식비를 줄이는 나만의 습관이 있으신가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